잠깐만 보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마이스터 배관용접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 하면 기능자, 기사, 산업기사 왜 떨어지는지, 그 다음에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기능장하고 기사, 산업기사 이런 거를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본인이 왜 떨어지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대처를 하고,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면서 연습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 합격률에 대해서 제가 칠판에다가 적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보시게 되면 용접 기능자, 기사, 산업기사 합격률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총 대상 기능자, 기사, 산업기사 대상은 총 926명, 기사 같은 경우는 99명,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678명입니다. 응시는 886명, 기사 같은 경우에는 96명,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620명, 결시, 총 기능자는 40명이 결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사 3명 결시를 했습니다. 산업기사 58명이 결시를 하셨습니다. 자, 합격을 그래서 몇 명을 했느냐? 합격이 몇 명을 했느냐?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206명입니다. 그리고 기사 같은 경우에는 26명이 합격을 하셨습니다. 산업기사 같은 경우 총 214명, 214명이 합격을 하셨고요. 자, 이제 합격률을 볼 건데, 합격률은 기능자는 총 23.25%, 23.25%입니다. 기사는 27.08%, 산업기사는 34.52%, 요렇게 합격률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로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많은 인원 중에 왜 합격이 요거밖에 안 되는지, 합격률은 요거밖에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가만 보면 기능장을 연습하시거나 기사를 연습하시거나 산업기사를 연습하시거나, 자, 연습을 하다 보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느냐, 어떤 게 안 되냐, 어떤 게 안 돼서 이런 거에서 걸려가지고 불합격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사람들을 여러 명 좀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좀 드는 생각인데,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티그 백에서 이제 백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됐지 않나,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거에서,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에서 어려워서 안 됐지 않느냐, 그거를 갖다가 다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합니다. 되게 감사하고, 자, 이제 여기 제가 적어 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체 왜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적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기능장에는 티그 맞대기가 나오고요, 아크 맞대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크 구조물이 나오죠. 아크 구조물 밑에 이제 밑판에 아크 맞대기가 나오는데, CO2 같은 경우에도 맞대기가 나오죠. 그죠? 자, 기사, 용접 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크 맞대기 나오고요, CO2 맞대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사는 솔리드 와이어가 나온다는 거지. 자, 그리고 산업기사에는 아크 맞대기, CO2 맞대기, 티그 맞대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산업기사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크 위복이랑 그 다음에 티그 위복이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기능장을 먼저 볼 건데요, 그죠? 기능장을 먼저 볼 건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단순 제 생각입니다. 뭐 여기서 더 어려운 것들이 있겠죠. 더 어려운 것들이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가 기능장 티그 이면 백비드가 잘 안 나와요. 티그 이면 백비드가 잘 안 나와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 자, 안에 이제 퍼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퍼지. 그러니까 가스를 요 홈 안에, 맞춰진 홈 안에 가스를 집어 넣어야 하고, 백을 내야 되니까, 뭐, 물론 키호를 안 닫아도 돼요. 키호를 안 만드셔도 되는데, 그런데 키호를 만들면 조금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아크를 보겠습니다. 아크 같은 경우에는, 자, 구조물은 어느 정도 하세요. 구조물은. 그런데, 아크 이제 밑판 맞대기가 나왔을 때, 그때 조금 버버벅 되신다는 거지. 그리고, CO2. 자, CO2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자, 여기 적어놨죠. CO2 용접 시 와이어가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다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요번에 이제 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강화됐죠. 이제 그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죠? 높이, 이제 비드가 나와 있으면 요 비드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봅니다. 그 규정을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표면 비드와 이면 비드는 봤을 때 이제 밑으로 꺼지지 않는 거, 평평하게 나오거나 조금 볼록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밑으로 꺼졌다. 티그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표면. 자, 아크 수직소면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제 비드가 볼록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물을 잘 못 펼쳐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면은 1차가 너무 두껍거나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여기서 수압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수압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자, 여기 높이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요. 아니면 이제 티그. 자, 티그 아니면 높이에 대해서 떨어지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 제가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사 들어갑니다. 기사 같은 경우는 조금 쉬워. 요거 세 개,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중에서는 제일 쉽습니다. 요것도 제 기준이에요. 자, 아크 맞대기가 나오고요. CO2 맞대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자, 아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T가 대부분 나옵니다. 그죠? 6T가 대부분 나와요. 자, 그라인더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좀 시끄럽습니다. 그죠? 자, CO2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는 솔리드 와이어가 나옵니다. 솔리드 와이어. 자, 그래서 어려운 게 뭐냐? CO2, 솔리드 와이어, 전류 전압 맞추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플럭스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잘 부러져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흔들흔들 해도 와이어가 잘 부러지는 반면에 솔리드 와이어 같은 경우는 안 부러져. 암만 해도 안 부러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와이어 자체가. 그러니까 전류 전압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근데 왜 어려워요? 왜 어렵지? 자, 백 쏠 때 약한 전기로 쏴야 되잖아요. 그죠? 표면 비드 쏘는 것보다는 약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약한 전기를 쏠 때 이제 그거를 전류 전압을 갖다가 탁탁 조금씩 해가지고 잘 녹는 전류 전압을 맞춰야 된다는데, 요거를 얼마 안 해보신 분들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산업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용접 자격증 과정 중에 한 개입니다. 자, 아크 맞대기가 나오고요. 그죠? CO2 맞대기, 요건 플러스입니다. 자, 티그 맞대기가 나옵니다. 티그 맞대기가 나오는데 왜 어렵냐? 여기 한 개 딱 적어놨습니다. 위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아크 맞대기랑 티그 맞대기 두 개 다 위보기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아크 맞대기, 티그 맞대기
이제 그런 거 이제 뭐 수직, 수평, 아래 보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마스터를 했어. 거의 다 마스터를 했는데 이제 다 왔어. 시험 다 왔는데 위보기가 죽어도 안 돼. 죽어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자, 요런 거에 안 되면 요런 것들이 잘 안 돼서 거의 다 떨어지신다는 겁니다. 거의 다 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화면 보시면 제가 합격률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저조하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요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자, 잘 안 되는데 이제 잘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은 제가 이제 너무 이제 막 무지막하게 올렸어요. 그냥 막 올렸어요. 막. 그런데 기능장 과정 나눠서 자, 현장 뭐 용접 파이프 같은 그런 과정을 나눠서 그리고 저희는 배관 선생님이 따로 계시죠. 배관 선생님이 따로 계신데 굉장히 실력이 좋아요. 굉장히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뭐 배관 기능장에도 배관 기능장, 에너지 관리 기능장, 뭐 나머지 기능사들 되게 많습니다. 요런 것들도 제가 배관 기능장, 배관 뭐 기능장, 산업기사, 뭐 에너지 관리 기능장, 에너지 관리 기능사 등등 해가지고 배관 선생님한테도 영상을 앞으로 올려달라고 할 겁니다. 이런 영상도 제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여기 영상을 요거를 제가 만들어서 올릴 건데 요 영상 밑에 보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돼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뭐 물론 시간이 되면 거기서 맞춰서 저도 학원 일이 있다 보니까 그죠? 하나하나 제가 댓글을 다 보고 거기서 어떠한 점이 안 됩니다. 이러이러한 점이 안 됩니다 라고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그 분을 위해서 한 개씩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하지만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 명 한 명 다 파악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말을 반복하네요. 그죠? 다 올려주세요. 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뭐 티그 뭐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도입부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아크 맞대기 시작이 안 된다. 뭐 표면이 자꾸 볼록하게 나온다. 전류값은 얼마냐? 그래서 이 부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그런 글들을 뭐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용접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해줄 수 있을 만큼 제가 그 정도의 실력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잘 생각을 해서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지금 올리는 이 영상이 앞으로 올릴 제 영상들이 마음에 드시거나 야, 얘 잘한다, 얘 좀 잘 가르친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